네, 여러분 이번엔 두 번째 우리가 만났네요. 이제 이 화면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TCA 회로라고 하는 거를 정리했었죠. 트리카복실랙 애시드. 이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카복실기를 3개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COH, 그래서 TCA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CA 회로에서의 최초의 생성물인 시트르산을 따서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를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크랩스를 이름을 따서 크레브스 회로라고도 불러요. 자, 이제는 3단계입니다. 산화적 인산화죠.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 전자를 머금고 있는 NADH와 FADH2가 필요해요. 자, NADH와 FADH2에서 전달된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산화적 인산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그림으로 한번 제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전자의 이동이에요. 전자의 이동. 됐죠? Y축은 에너지 높이라고 합시다. 에너지 높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자 전달계가 이렇게 있다.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누가 주냐면 NADH가 NADH가 여기에 이제 전자를 주고 얘는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간에 또 하나 뭐가 전자를 받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FADH2가 FADH2 얘가 이제 전자를 주고 FAD로 산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와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에너지가 달라요. 그죠? 누가 높아요? NADH.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NADH 한 분자당 2.5 ATP. 2.5 ATP. NADH 한 분자당 2.5 ATP고, 그죠? 그 다음에 FADH2 한 분자당은 1.5 ATP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한 분자가 내놓는 전자의 개수는 두 개로 같은데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선생님이 그린 동그라미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이 얘네들이 그죠?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전달해주는 전자 전달계 복합체, 효소 또는 전자 운반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를 줍니다. 준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전자를 땡기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면 이 2가 1에서 전자를 땡기고 3이 2에서 전자를 땡긴다는 얘기죠. 1로 갈수록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전자를 뺏으려고 하는 힘, 전자 친화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전자가 누구한테 가느냐? 전자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렇죠. 산소죠, 산소. 2분의 1 O2. 2분의 1 O2의 이 전자와 수소 이온을 받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H2O가 됩니다. H2O. 이 과정에서 이제 전자의 수용체, 최종 수용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소라고 하죠. 산소의 친화력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전달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녀석은 누구냐? 이 녀석이죠. 이 O2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계속 전자전달기가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O2라는 녀석이 있어야 전자전달기가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산소가 없다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제일 센 녀석, 산소가 빠지면 이 전자전달기의 원리가, 이 구동이, 이 작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산소죠. 산소의 유무에 따라서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계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없다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NADH가 NAD 플러스로, FADH2가 FAD로 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어디로 가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회로. 무슨 회로? TCA 회로. 그죠? TCA 회로에서 다시 환원되는 물질인데요. TCA 회로의 재료로 들어가야 될 NAD 플러스가 FAD가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TCA 회로도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NADH와 FADH2가 산화되는가? 바로 이 전자 친화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달계와 화학삼투에 의한 ATP 합성을 공부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내막이야, 내막.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한번 직선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세요. 내막. 여기는 이제 막사이 공간. 여기가 막사이 공간. 여기는요,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자 전달 복합체,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에 이렇게 ATP 합성 효소가 활성 부위가 이렇게 있어요. 활성 부위 있는 쪽에서 여러분들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NADH, 제가 또 이거 그렸었죠, 그죠? 여기에서 FADH2가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그럼 전자가 나가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의 NADH당, 하나의 FADH2당 두 개의, 그죠?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게 모이는 거, 전자가. 전자 전달. 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 하나 더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로 가고, 여기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이죠. 바로 넘어가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건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하나 더 그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고. 사이트크롬 BCA 뭐 이런 전자전달 복합체가 있는데 그 이름까지는 생태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이러면서 아까 이제 그림 잠깐 다시 보시면 이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높이가 Y축이. 그때 나오는 에너지. 그죠? 전자 전달기를 거치면서 나오는 전자 에너지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수소 이온을 말이야. 기질 쪽에 있는 수소 이온을 막사이 공간 쪽으로 능동수송시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능동수송시켜요. 전자가 내는 에너지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이쪽에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수소가 고농도. 이쪽에 수소이온이 많아지겠죠. 수소이온이 많아진다. pH가 낮아지겠죠.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능동성이 뭡니까? 농도 기울기 형성 아닙니까? 농도 기울기, 고저. 그러면 높은 수소이온 쪽에서 낮은 수소이온 쪽으로 이 통로, 막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촉진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촉진 확산. 이 촉진 확산 힘, 확산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ADP와
무기인산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TP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리가.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전자 전달계가 작동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산화적 인산화를 방해하는 물질, ATP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이 몇 가지 제시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전자 전달을 차단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다? 자, 색깔 한번 바꿔서 첫 번째 케이스. 전자 전달계 작동을 차단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자 전달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에너지가 안 나오겠지. 그럼 수소이온의 능동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지 않아요. 전자 전달계의 가장 큰 기능은 농도 기울기 형성입니다. 농도 기울기 형성되지 않으면 촉진 확산에 의한 ATP 합성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이런 식으로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수소의 일부를 이렇게 새어 나오게끔 하는 물질을 처리했다고 합시다. 여기가 수소가 지금 많잖아, 그지? 전자전달기가 작동해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수소를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이쪽과 이쪽의 농도 기울기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쵸? 여기 10개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 4개 있고 여기 6개 있으니까 빠져나갔으니까 줄겠죠? 그럼 확산력이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ATP 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자전달기 작동은 문제가 없어요. 왜요? 이쪽과 이쪽의 농도 기울기를 크게 만드는 게 전자전달기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새어나와가지고 농도 기울기가 낮아진 게 전자전달기 입장에서 뭐로 이해할 수 있을까? 뭐로 오해할 수 있을까? 촉진 확산이 일어나가지고 나온 거라고 얘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전자전달기는 작동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얘를 막는 거예요, 얘를. ATP 합성을 통한 촉진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요. 그러면 확산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역시 이제 ATP가 합성되지 않겠죠. 그렇죠? 수소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쪽과 이쪽의 농도 기울기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게 전자전달기의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농도 기울기가 있으니 굳이 얘가 작동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겠지. 얘는 작동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전자전달기에 의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전자전달기라고 하고 이 ATP 합성을 통한 확산에 의한 ATP 합성을 우리가 화학삼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삼투에 의한 ATP 합성이거든요. 화학삼투에 의한 ATP 합성.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해요. 미토콘드리아를. 자,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했습니다. 이게 외막, 내막이라고 합시다. 분리해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줬냐면 먼저 pH가 8. 여러분 pH는 수소이온 농도죠. pH가 8인 용액에다가 얘를 충분히 담궈요. 자, 얘를 충분히 담궈요. 그러면 결국 여기도 8이 되고 여기도 pH가 8이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담그면. 그런 다음에 얘를 꺼내. 얘를 꺼냈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뭘 집어넣느냐. 여기다가 이제 pH4. pH4인 용액에다가 담그면 자 담그자마자일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가 이제 8이고 여기도 8인데 담그고 나면은 먼저 여기부터가 그지? 여기가 지금 4라 그랬으니까 여기부터가 4가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가 수가 많은 거고요. 막사의 공간이. 기질 쪽이 수가 적은 거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확산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확산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ATP 합성 요소의 활성 부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기질 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이 경우에 ATP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재료 물질인 ADP와 무기인산을 넣어줘야 되겠죠. 뭐가 필요 없습니까? 지금 이 과정은 전자전달기에 의한 수소연 농도 기울기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전자전달기 없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pH 조절을 해가지고. 대신에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말이야. 만약에 이제 똑같은 실험인데 처음을 만약에 pH 4로 놨어. 4로. 자, pH 4로 출발했어.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4란 말이야. 얘를 뽑았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 pH 8에 넣었어. 그럼 봐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8이죠. 그럼 수소가 어디가 많아요? 여기가 많죠. 기질 쪽이. 막세 공간 쪽보다. 그럼 확산이 여기서 여기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ATP 합성요소의 방향이 이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 방향.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갈 수 있어 없어? 수소연의 지금 농도 기울기가 이쪽이 높잖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ATP가 합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막사이 공간의 수소연의 농도가 기질 쪽보다 높아야 화학삼투연 ATP가 합성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바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가 합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좀 챙겨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론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연결해서 진행